이제 매일기보 44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번. 월 임대 수입이 한 층에 2천만 원이랍니다. 얘 월 단위당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2를 곱하면 년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그럼 연간 한 층의 임대 수입은 2억 4천만 원이 됐고, 여기에 단위수가 몇 층이니까 5층, 5를 곱하면 12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건물의 연간 가능한 총소득이더라. 연간 가능 총소득은 12억이 되더라. 쭉 계산식을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 2번. 이때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1층 잠깐비고 4층 잠깐비고 4층에 B가 살더라. B는 뭐의 달인? BJR 배째라의 달인이었다. 그래서 그만큼은 안 들어오니까 빼줘야 되는데 보통 그 금액을 주지 않고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의 몇 프로만큼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5%만큼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12억에 5%니까 얼마로 계산을 했다? 12억 곱하기 0.05를 하면 6이 나옵니다. 6천만 원이다. 이거 자릿수가 만약에 헷갈리시면 12억의 10%는 1억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반이니까 얼마겠다? 6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금액 6천만 원을 제한 금액이 11억 4천만 원이 되고 이 11억 4천만 원이 바로 이제 계산이 됐는데 11억 4천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면 5%만큼 빼서 뺀 금액이 6천만 원이니까 걔를 뺐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5%만큼이 빠진다면 95%가 남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2억에 얼마를 곱해도 0.95를 곱해서 11억 4천만 원을 뽑아낼 수도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자판기 수입과 주차장 수입, 유료 세탁기 수입 등이 있었습니다. 얘를 뭐라고 했었다? 기타 소득, 주된 임대 수입 말고 기타로 들어오는 소득이었다. 그럼 얘를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 합한 금액이 6천만 원이라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12억에서 지금 6천만 원 뺐고 공실및 불량부채 충당금 다시 기타 소득 6천을 더했으니까 12억 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해서 칸 채웠던 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12억에 마이너스 6천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그래서 12억이 나오더라.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뺀 금액과 더한 금액 똑같이 해서 쌤쌤 또이또이로 없어지도록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4번. 보유기간 중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결국은 영업경비였다.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따질 때 위에서 이미 뺀 애들은 포함되지 않고 밑에서 뺄 것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에는 저세, 부채 서비스세과 영업소득세 포함되지 않았던 게 기억나셔야 되고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였기 때문에 취득시 경비, 양도시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게 또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유효조소득의 40%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다면 지금 유효조소득의 60%만큼이 40% 영업경비를 뺀 나머지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7억 2천만 원이 계산되는데 12억에 얼마를 곱해버리면 된다? 0.6을 곱해서 7억 2천만 원을 뽑아낼 수 있답니다. 물론 12억에 0.4를 곱해서 4억 8천을 구하신 다음에 12억에서 4억 8천을 빼도 되지만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게 주된 문제라면 빼는 게 40%만큼을 뺀다면 남는 건 60%가 남겠구나. 12억에 곱하기 0.6을 해서 7억 2천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5. 그 다음 5번. 지분 투자자가 저당 2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원리금이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였다? 그러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얘는 저당 이자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이 계산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 2억에 저당 상수 얼마를 곱해야 10%를 곱해야 부채 서비스액이 지금 얼마로?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뭐는 함정이다? 저당 이자율 8%는 함정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원리금이므로 저당 상수를 곱해야지만 원리금이 계산되는 겁니다. 단 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율을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원리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그 다음 6번.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2천만 원? 근데 그 2천만 원 중에 이자액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저당에게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저당 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액 지금 2억에 저당 이자율 8%, 0.08을 곱하면 저당 이자가 얼마가 계산됐다? 1,600만 원. 그럼 1,600만 원이 이자니까 원리금 중에 이자가 1,600이면 원금 상환 부분은 얼마다? 4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7번. 순영업소득 7억 2천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액 지금 2천만 원을 차감하면 순에서 뭘 빼면? 절을 빼면 이제 세금만 빼기 전이니까 세전이 되더라. 그래서 7억이 얼마가 된다? 7억이 세전 현금 수지, 세전 수익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 된답니다. 다 똑같은 표현. 그래서 5.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그래서 칸을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그 다음 8번. 순영업소득이 7억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줬습니다. 이자 지급분 주고 대체충당금 주고 감가상각비를 준 다음에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럼 과세상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기에는? 전원일기에는 누가 살고 순위가 살고 순위는 세금을 내러 간다. 무슨 안경 쓰고? 뿔대 안경 쓰고 마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순위, 뿔대, 마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처음 출발이 세전부터 출발할 때는 전체를 만들려면 더하고 원금 상환분을 처음 출발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순은 빼는 것 이자 지급분을 빼고 그때는 원금 상환분은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충당금 찾아서 플러스하고 감가상각비 찾아서 마이너스 해주면 그게 바로 과세상 소득이더라. 지금 문제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순영업소득. 그러면 7억 2천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이자 지급분을 찾아서 원금 상환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함정입니다. 이자 지급분을 찾아서 얘를 뭐하고 수는 빼는 것 빼주고 1,600 빼주고 그 다음 대체충당금 찾아서 뿔 때 더해주고 1,600을 그럼 1,600 빼고 1,600 더하면 여기까지 똔똔 쌤쌤 또이또이 감가상각비 찾아서 마감해주면 마이너스 해주면 2천만 원을 해주면 과세상 소득은 7억 2천에서 2천 뺐으니까 얼마다? 7억 원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결국 과세상 소득을 구했다는 건 여기다 이제 뭘 곱할 것이다? 세율을 곱해줄 겁니다. 영업소득 세율을. 그래서 5. 그 다음에 이제 9번. 과세 대상 소득이 7억 원인데 이것의 30%만큼이 영업소득 세율이라면 7억 곱하기 30%, 7 곱하기 3을 하면 이 일이 나온다? 2억 1천만 원만큼이 뭐다? 영업소득세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10번 세전 현금 수지 지금 7억 원에서 영업소득세 2억 1천만 원을 차감하면 세전에서 세금을 빼면 근데 보유기간 중에 빼는 세금은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 영업소득세 빼는 겁니다. 그럼 빼주면 4억 9천만 원이 뭐가 된다? 세금을 뺀 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5. 11번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50억 원이랍니다. 그럼 얘는 매도가액이 지금 50억 원인 겁니다. 양도세 현금 흐름. 그럼 팔고 받은 금액 매도가액에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또 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도 경비가 만약에 1억 원이라면 경비 지출 비용을 빼면 무조건 순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순 매도액은 얼마가 된다? 49억 원이 되더라. 5. 그 다음 13번. 지분 투자자가 보유 기간 중에 저당에 대해서 열심히 부채 서비스액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양도시까지 못 갚은 금액이 있다면 미상환된 남의 돈 저당에 잔금액이 있다면 미상환 저당 잔금액이 지금 1억 원만큼 있다면 얘를 뺀 얼마가 48억 원이 뭐가 된다?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 취득 시에 내 돈 나가는 돈을 지분액
그럼 걔가 보유기간 중에 통째로 들어오지 않다가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지분에게 복귀한다. 걔가 지분 복귀액이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14번. 보유기간 중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얘가 자본이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자본이득세. 얘가 만약에 3억 원이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은 48억에서 3억을 뺐으니까 45억 원이 된다. 지금 세 전보다 세후가 당연히 금액이 작아집니까, 여러분? 과세 대상이라면, 낼 세금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뺀 후 금액이 더 커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기본 개념 자체가. 그래서 5가 됩니다. 그 다음 15번.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유 기간 중에 현금 흐름과 양도 시의 현금 흐름을 섞어서 출제자는 문제를 낼 수 있더라. 그럼 세후 현금 수지라고 나오면 얘는 보유 기간 중의 내용입니다.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빼는 세금은 영업소득세지 자본이득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X. 16번. 세후 지분복귀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양도시의 개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시에 빼는 저당은 남의 돈 갚는 건 미상환 저당장금의 목돈을 빼는 거지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가 된다. 그 다음 17번.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는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세 가지 빠졌던 것. 공감은 위에서 뺐기 때문에 빠지고 공결은 위에서 뺐기 때문에 빠지고 감가상각비는 밑에서 빼니까 빠지더라. 그 내용. 그때 보유기간 중에 세금,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 재산세, 영업경비였고 소멸성 보험료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업경비. 저축성 보험료는 다시 들어오니까 영업경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숫자로 시작한 것.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수수수. 수선, 수선비, 수익적 지출은 영업경비고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 대수선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경비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선비까지 영업경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업무 비용은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X. 18번. 보유기간 중에 영업경비에는 아까 얘기했던 공실충당금과 결손준비금은 가공기 부분에서 가능조소득에서 빼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지 않습니까? 이미 뺐기 때문에 그 밑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외우는 방법.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인데 이때 빠지는 게 있더라. 유효조소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는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빠진다? 공감결이 빠지더라.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결혼준비금이 아니라 결손준비금이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 현금 흐름 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4번까지 한번 본 겁니다.